아이밖에 없는 이 교실에서 서술형 1번 보세요. 왜 쉬운 거 아니에요? 서술형 1번 18번 보시면 일단 부등식 정리부터 해야 되죠. 네. 이 부등식 x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a-bx는 4a-b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양변을 a-b로 나눠서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해 잘 봐봐. 주어진 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에. 네. a-b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뭔 소리야? A-B가 있어요. 그치? a-b가 결국에는 음수라는 거고, 그러면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a가 b보다 작은 상황, b가 더 큰 상황,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해가 뭐랬냐면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래. 그럼 요 경계값 a-b분의 4a-b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경계값이 똑같아야 되잖아. 부등 그 해 오른쪽 숫자를 봐봐요. 얼마야? 해로 나온 값 오른쪽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분수가 같다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 풀이할 때? 이렇게 x자로 곱해지면 같아지는 거 아시죠? 네. 명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곱해서 같아지는 걸로 하면은 곱할 거야. 네. 8a-2b는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아니 여기 마이너스 살아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a랑 b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a랑 b의 관계식 만들게요. 9a는 몇 b죠? 3b. 그러면 b가 작은 놈이네?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은 b는 하고 이렇게 더 작게 나오네. b는 3a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네들의 관계. b는 3a다. 근데 a가 크다고 b가 크다고? b가 커요. 그러면 a가 3a보다 지금 작은 거지. a가 3a보다 작은 상황이야. a 양수인가 음수인가 확정이 되어야지. a 양수 양수예요. 음수 양수야. 양수. 그치? 왜? 여기 a가 음수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지. 절대값이 작은 애가 크니까.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a가 양수라는 걸 밝혀냈어요. 네. 그 다음 밑에 다음 나온 부등식 가봐요. 부등식으로 갔더니 7a 플러스 b 어쩌고 저쩌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나 네. b가 3a인 걸 알고 있어. 네. 그럼 여기 주어진 b 자리에다가 3a만 넣어서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네. 되겠지. 네. 그럼 넣어줄게요. 네 뭐야 이거 항상. 네. 뭘 그렇게 네 이래. 네. 유도가 답장 안 해? 네? 유도가. 했을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왜? 몰라요. 건네면 미혹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b 자리에다가 b 자리에다가 지금 b 대신에 3a를 넣었어요. 네. 그럼 넣었더니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다. 이거 좀 정리하자 더. 네. 여기 보면은 10ax가 되고 네.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이항할 거거든요. 네. 근데 계산을 하고 이항할 거야. 9a 마이너스 3a면 어떻게 돼? 6a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네. 마이너스 a가 넘어갔으니까 A.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양변을 10a로 나누면 되는 거지. 네. x 앞에 있는 10a로 양변을 이렇게 나누면 돼요. 네. a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 그러면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고요. 어떻게 돼요, 나쁘나면? 10분의 1. 그래, 10분의 1 이상이다 라고 나와서 여기 만족하는 x값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뭐가 되었어? 1이요. 아니, 정수라고 했어? 가장 작은 수랬잖아. 9분의 1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10분의 1 이상인데? 10분의 2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10분의 1 이상인데? 11분의 1이요. 미친 거 아니야? 10분의 1 이상인데? 10분의 1이요. 그래, 10분의 1 포함이잖아. 최소 10분의 1인 건데 가장 작은 수는 10분의 1이겠지. 네. 쌤, 저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지마! 나 혼자 수업해야 돼. 네, 저 진짜 약속 있어가지고 지금 진짜 정말 열심히 다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도에 그럼 걷어. 자, 19번 볼게요. 이 아이디 없는 상황에서 혼자 19번을 하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 AH가 6cm인 삼각형에서 어디가 회전축이냐면 선분 BC를 회전축으로 해서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다라는 거야. 이렇게 1회전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가 18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할 때 BC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냐, 그리고 BH랑 CH랑 그림이 좀 이상한데 2대3의 길이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걸 회전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이거랑 정확히 이렇게 이 선에 대해서 대칭되는 형태인 어떤 입체 도형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를 눕혀서 보는 게 만약에 헷갈린다 하면은 선생님들 약간 옆으로 돌려서 그려볼게요. 이걸 옆으로 좀 돌려서 그려줄게. 이거도 2대3은 아니긴 한데 그냥 합시다. 쭉 그려주시고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C, A, B고 돌아와서 여기 A 프라임, A가 돌아간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 입체 도형이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원뿔 두 개가 모여있는 형태야. 이렇게 보시면 위에 원뿔 하나, 아래 원뿔 하나에서 모양이 다른 두 개의 원뿔이 붙어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 원뿔의 부피를 합쳤을 때 각각의 원뿔의 부피를 합쳐서 18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게 한다라는 문제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뿔, 위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V1, 밑에 있는 원뿔의 부피를 V2라고 있어야 해서 V1 플러스 V2는 180파이 이렇게 식을 만들려고 해요. 180파이 이상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입체 도형 중에 뿔처럼 생긴 놈들 어떻게 하냐면 각뿔, 원뿔들 우리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서 3분의 1을 곱한단 말이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잘 보시면 여기 6cm였습니다. 그래서 밑넓이는 반지름이 6인 원의 넓이인 36파이가 되고 높이 어떻게 될까? 난감해. BC 길이가 안 나와 있거든. 근데 얘는 길이비가 나와 있으니까 C에서 H까지를 3x로 표현을 해보고요. B에서 H를 2x로 표현해서 3대2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원뿔 V1에서 V1 구할 때 위에 있는 원뿔은 높이가 3x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원뿔 부피도 똑같이 구할게요. 얘 지금 밑넓이를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밑넓이 똑같이 36파이, 그 다음 높이는 2x. 그래서 이 부피의 합이 180파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좀 해도 되고, 혹은 나는 3분의 1을 싹 다 없애기 위해서 3을 곱할래요 하고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할게요. 약분을 좀 해주면 36파이 x가 되고, 그 다음도 이제 계산을 해주면요. 여기 파이가 지웁시다. 파이 지우고 시작할게요. 이 각 변에 파이 지우고 부등식이니까 이상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 곱하기 36 곱하기 2x에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2x에서 약분을 좀 해주면요. 약분을 해주면 24x가 나옵니다. 36x 플러스 24x가 18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더해줄게요. 60x가 180 이상이 되어야 되면서 x는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x값이 3 이상이라고 해서 답을 3으로 이렇게 바로 적어버리면 안 돼요. 이 x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 높이를 3대2라는 길이비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3x, 2x라고 표현한 것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선분 BC의 길이니까 3x 플러스 2x인 5x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BC 길이는 3이 아니라 5를 곱해서 15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여서 생각보다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0번.
이제 20번하고 21번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요. 20번도 지수 법칙을 기억 잘하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밑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밑을 통일시켜서 나타낼 수 있어. 보시면 2에 선생님 그냥 여기 문제 있는 거 바로 밑을 바꿔서 나타낼게요. 2에 밑이 최대한 작은 게 좋겠지? 3x-9제곱이 있고 그 다음 나오는 밑은 4인데 4는 2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의 제곱으로 나타내서 얘의 5-y제곱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한 번에 계산했으면 좋겠긴 해요. 그 다음 8이라는 놈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에 2x 플러스 3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식은요. 밑을 5로 통일시킬 거예요. 5의 4x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에 y 플러스 1제곱은 5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서 나타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수 법칙에서 밑이 같은 수의 곱셈은 지수의 합, 지수의 덧셈이었으니까 이거 지수만 끌어다가 계산하면 돼. 이 지수들을 더하잖아요? 이 값이 돼야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 지수들을 더하잖아요? 이 값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해볼게. 3x-9 더하기 분배해 주셔야 됩니다. 10-2y는 분배해 주셔야 됩니다. 6x 플러스 9 정리하면 x, y에 대한 식 하나 나올 테고 4x 플러스 3y 플러스 3는 2x 마이너스 4 라고 해서 이제 좀 정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 좀 옆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3x, 6x 이런 거 보이는 거 싹 다 정리를 하면은 3x 플러스 2y는 9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도 정리를 하면은 2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네요. 아직도 예쁘지 않게 뭔가 개수가 절대값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해줘? 절대값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 2 곱하고요. 뭐 하는 거냐면 x 맞춰주는 중입니다. 위에 있는 식에 2 곱하고요. 아래에 있는 식에는 3 곱할게요. 그래서 뺄셈을 해주면 x가 소거가 되지. 그러면 4x-5y는 아래에서 위로 빼는 중이야. 마이너스 5 y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y-1을 주어진 곳에 편리한 곳에 대입을 해서 x값을 구하면요. 2x가 이항했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x-2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게 문제에서 뭐래요?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x 플러스 y 값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어느 가게에서 문제 보세요. 어느 가게에서 원가 800원인 상품 A랑 원가 600원인 상품 B가 있는데 얘네를 정가를 붙이는 걸 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거에 2%, 3% 붙이냐 또는 다음에는 A에 3%, B에 2% 붙여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눈에 보이기 쉽게 표로 정리할게요. 원가부터 만들자. 원가가 항상 시작이지. 원가가 있어야 우리가 이거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가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어느 것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네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A라는 상품은 원가 800원, 800원. 원 생략합니다. 600원. 정가, 첫 번째 정가는 A에다가 2%, B에다가 3%를 붙였대. 그럼 정가 1번에 계산하는 거야. 800에다가
100분의 2% 붙였어요. 102를 계산 안 되는 거죠. 약분해서 8이고 이거 곱해주면은 816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B 600원에다가는 3% 이익을 붙이는데 그럼 이거는 여기다 103에다 6 곱하면 된단 말이야. 618원이 됐어요, 정가가. 근데 또 다른 정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번에 거꾸로 A의 3%, B의 2% 붙여서 만든대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800 곱하기 100분의 103을 하면 103 곱하기 8을 해주시면 돼요. 824. 여기에 3% 붙이면 824. 그 다음에 이번이지. 600 곱하기 100분의 102를 하면 102에다가 6 곱하면 612. 이렇게 해서 정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2% 붙이고 3% 붙였을 때 이익이 똑같대. 그럼 모두 팔았을 때와 이익이 똑같다네요. 몇 개 팔았는지 안 나왔잖아. 그래서 A 상품 판매한 것을 A X개 판매했다고 하고요. B 상품을 Y개 판매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 한 개당 이익이 얼마 생겨? 816에서 800을 빼는 거니까 16원. 한 개당 16원의 이익이 생긴단 말이야. 16원이 생기고 전체 물건 개수가 X니까 16X가 되고요. B는 몇 개의 이익이 생기냐면 18원의 이익이 생겨요. 물건 한 개당 18원의 이익인데 Y개를 했어. 이 이익이 똑같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식이겠지.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에서의 이익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의 정가 2랑 원가에서의 차이를 보고 이익을 찾아야 돼. X는 24원의 이익이 생기네. 물건 상품 A는 한 개당 24원의 이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상품 B는 한 개당 12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문제 끝까지 상품 A를 모두 팔았을 때의 이익이 상품 B를 모두 팔았을 때의 이익의 2배보다 1,200원이 많대요. 이게 상품 B를 모두 팔았을 때의 이익인데 얘의 2배보다 1,200원이 더 많대요. 두 번째 식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을 풀이해주면 X랑 Y 값이 나와서 X, 물건 A와 물건 B의 판매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자. 16X는 18Y, 2로 나눠서 8X는 9Y 만들었고요. 여기 24X는 24Y 플러스 1200이 상황이야 지금. 24 뭔가 8X로 맞출 수 없나? 나누기 3하면 8X로 맞춰지죠. 이 주어진 두 번째 식에서요. 나누기 3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24Y니까 8Y가 될 테고 1200을 3으로 나누면 400이니까 이렇게 된다. 얘들아 그럼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똑같은 X값을 가져요. Y값 하나 차이 나는데 400원을 더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다. Y의 값, 즉 상품 B의 물건 개수가 몇인지 여기에서 나옵니다. Y 하나 차이 나는데 400원을 추가해야 돼. 즉 Y는 400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데 편한 곳에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X값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나? 32, 450 X는 450이 나오네요. 그래서 상품 A는 450개 판매, 상품 B는 400개 판매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21번까지의 서술형 마무리했고 우리 과제로 테스트북이랑 그 다음에 꼬풀 모의고사 1차 오답노트 하는 거 과제니까 잘 해보시고 본인이 취약했던 부분은 다시 공부해보세요.